뉴스킨 쉽게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오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뉴스킨 쉽게 하는 법. 어떻게 해야 쉽게 할까요? 진짜 저도 매일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남편이랑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나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한번 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기가 잠깐만요. 사업자 강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 좀 거침없이 좀 해 보려고 해요. 저희 그룹처럼. 괜찮으시다는 동의하에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마이 스토리를 좀 간단히 하면, 저는 28살 거의 막바지, 이렇게 한 10, 11, 12월 정도에 콜드가 됐어요. 모르시는 아주머니에게 명함을 받고 "뉴스킨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뉴스킨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언어로 콜드로 리크루팅이 됐고요. 실제로 제가 제 인생에서 누군가 모르는 아줌마의 터치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는 건 제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경험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누구도 나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항상 저의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우리의 만남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대한 가치라든지 만남에 대한 뭔가 부담을 느끼실 때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29 살에 시작이 됐어요. 28 막바지에 리크루팅이 돼서. 그래서 올해는 37 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백만장자가 되는 계획이 있고요. 제가 뉴스킨을 하고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것도 제 인생 계획에는 진짜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 이 사업은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했고요.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저도 몰랐던 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프레젠트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던 저도 몰랐을 뿐더러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저인 줄도 몰랐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업을 20 년, 30년 계속 해 나가면 500만 장자도 될 거고 1000만 장자도 되겠죠.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뉴스킨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가진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침팬지래요, 침팬지.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갖고 있고요. 무려 98.8%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또 찾아보니까 퍼센티테이지가 0.12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봤을 때 한 98% 정도가 DNA가 비슷하대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과 진짜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런 포유류에 속하죠. 어쨌든 이런 이 동물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과 동물이잖아요. 그쵸? 인간과 침팬지인데 1.2%의 차이로 인간과 침팬지로 나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사람끼리, 우리는 같은 사람이요. 같은끼리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성공과 성공하지 못한 삶이 나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0.00000001%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거죠. 직접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리더 하자님들을 보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음 아주 작은, 어쩌면 오늘 하루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은 오늘 행동이 하나이지만 이게 매일이 쌓이고 쌓여서 수년이 흘렀을 때는 각도 1도 차이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각도 1 도가 점점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날 수 있겠구나. 이게 뉴스킨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오늘 나의 하루 행동 중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혹시 1년 뒤, 2년 뒤에 '내가 너무나 후회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사장님도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작은 거에 민감합니다. 어 어떤 일에서도요, 큰 것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큰 걸로 싸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죠. 그 사소한 거에 얼마나 예민하느냐가 우리가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에 가장 큰 판가름을 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되게 작은 거에 민감합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침팬지를 한번 인용해 봤어요.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뇌에도 부자 뇌가 있고요. 가난한 뇌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부자 뇌하고 가난한 뇌는요. 길러지는 거래요. 길러지는 거 어렸을 때부터. 뇌도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길러지잖아요. 부자 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레지나 사장님의 가방이 너무 예쁜 거야. 어느 날 레지나 사장님이 샤넬 가방을 갖고 오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사장님 가방 너무 예뻐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 이거 890만 원이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자네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890만 원? 아 되게 비싸네. 내 몇 달치 월급이야. 저걸 내가 지금 살려면 그러면 내 월급이 한 달에 얼마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를 떼서 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투잡, 쓰리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는 저걸 사 봐야겠다.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다다음 달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을 모아서 저걸 무조건 사고 말 테야. 부자네는 이렇게 가동을 한대요. 거기서 가난한 애는 어떠냐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아 890만 원이요." 890만 역시 사장님이니까 가지고 다니셨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절대로 내 게 아니야.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샤넬이야. 내 인생하고는 무관해. 나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저거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난한 뇌로 길러진 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뇌보단 가난한 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뉴스킨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땠냐면 이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같이 본 사람 중에도 '이거 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뭔가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뇌를 부자 뇌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일단.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선택을 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한 나의 뇌가 부자 뇌로 점점 길러져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대화에 있어서 파트너 사장님의 자신 없는 모습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화나 이런 게 오갈 때 "사장님 우리가 늘 해왔던 대화나 했던 생각들이 가난하게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노력해서 내 뇌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부자 뇌로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가난한 생각이에요. 우리 가난한 생각을 버립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매 순간 되게 가난한 생각을 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생각은 지금 가난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는 이런 모든 거를 바꾸기로 해요. 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거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뉴스킨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뉴스킨을 쉽게 한다. 혹시 데몬스트레이션을 잘하면 뉴스킨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자 측정을 잘하면 뉴스킨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 그럼 뉴스킨을 쉽게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해 봤어요. '아 이거 어떠한 뭔가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익히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매일매일매일 하다가 어 이런 생각까지 가죠. '와 이거 진짜 다 되는 거 맞아? 이거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까지 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 이 사업을 이해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이 일이 되게 어렵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이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업. 사장님들은 혹시 사업을 밖에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뛰어든 건 사업이었어. 영업만도 아니고요. 마케팅만도 아니에요. 뭔가 사람을 뽑는 일도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다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의 형태를 보면 기업을 보면 제일 빠르거든요. 기업. 어떠한 기업을 보세요. 예를 들면 삼성? 삼성을 한번 봐볼까요? 삼성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부서들이 있죠. 거기에는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영업 부서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많을 거예요.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부서가 삼성을 이끌고 가는 가장 꽂힌 부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부서가 삼성의 모든 돈을 다 벌어다 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업부서를 바치고 있는 게 마케팅 부서죠. 그리고 이 영업부서와 마케팅 부서에 굉장한 인재들을 넣어줘야 되는 인사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분배를 하죠. 이렇게 기업에는 이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들이 있고요. 그 부서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부서예요.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우리도 1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1인 기업가. 요새 인스타에 보면 뭐 1인 기업가, 뉴스킨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이름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1인 기업가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기업가인으로서 사업으로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사람도 다 뽑아야 돼요. 그게 1인 기업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케팅은 배워본 적도 없어요. 마케팅에 맞자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여기 와서 무언가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어렵고 사람 보는 눈도 없는데 사람도 뽑아야 된대요.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해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건 뭐냐면 1인 기업가다 보니까요. 딱 혼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1인 기업가다 보니까. 그냥 뭔가 마냥 계속적인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내 스스로의 3000GV와 내 1대 6명 이게 답니다. 이 회사에서 말한 기준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하라고 하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잘난 사람이 와도 제가 볼 땐 못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이 사업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해낸 사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 뭔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한테는 스폰서죠. 스폰서들과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사업의 진짜 가능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죠? 아예 모르는 길. 외국 나가서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요. 그 길을 알지도 못해. 근데 어디 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비를 치거나 구글 지도를 켜거나 거기에 옆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어때요? 모르는 길도 찾아 물어 갈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않고서는 아예 모르는 길은요. 그 어떤 도움 없이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자. 난 저기는 못 가는 길이야. 포기하죠. 그만큼 제가 볼 땐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한 사람, 먼저 해본 사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도착한다는 거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 팀, 그룹, 시스템 이런 게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고 스폰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도 그룹의 방향이 어떻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요. 아는 사람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같이 가는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힘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한 건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에 있어서 나에게 지도와 나침판과 그리고 이 길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나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도착지를 그냥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같이 갖고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너무나 가능성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좀 더 이해해 보면 이 회사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이 회사의 목적.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
정말 선의의 힘까지 이런 영향력까지 펼치는 정말 보기 드문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목적도 결국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이 회사에 이윤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하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이 회사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시작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을 선택한 회사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3000GV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벨로시티가 돼서요. 1대를 6명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3천 때문에 6명 리크루팅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말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업을 잘하려면, 쉽게 하려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을 선택한 순간 어떠냐면요. 우리가 그냥 자산이에요. 우리 말고는 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루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신규가 와서 그래요. 질문이 있대.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사장님도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회사 편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회사에 일한 시간이 사장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예 인생을 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 이 회사가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오래 있어줘야 제가 저의 인생을 여기에 담은 거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보다 더 이 회사가 건실하냐, 튼튼하냐,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 거는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거 말고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희처럼 몸을 오래 담근 사람, 특히 리더 사장님들일수록 이 회사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회사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쵸?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회사는요.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해서 우리가 자산이고요. 우리가 하는 매출이 이 회사에 모든 돈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돈을 우리가 벌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업자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매출을 내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같은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이윤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못하고 다 그냥 떠나가라고 이 3000GV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무 이력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의 장벽이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3000GV였다면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루비였다면 이 회사는 진작 문 닫지 않았을까요? 결국 애초에 이 사업은 누구나 되는 모델로 만들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애초에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어. 애초에 되는 일이어야지요. 그래야 뛰어들어야 우리 이런 거 있죠.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면서요. 성공할 일을 선택해야 성공을 하는 것처럼 애초에 될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업은 애초에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시작한 순간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기술처럼 그 기능이 익혀지고 배워지면요. 이게 점점 쉬워지거든요. 어. 뉴스에서 성공하신 사람들 보면 아니면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노력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노력의 정도라는 거 있죠. 그 정도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뉴스킨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양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평균치의 일의 양이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래진아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 오셔서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신 얘기해 주시면서요. 진짜 막 처절한 얘기해 주셨거든요. 찜질방에서 클레이팩 발라 놨다가 쫓겨날 뻔한 얘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 가지고 가방 잘못 건드려서 그 립스틱 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 물어 주고 오신 얘기도 해 주시고 죄송하다고 연거푸 말하면서 진짜 잘못했다라고 빨리 빌어야 된대요. 제가 그때 그 강의를요. 지금 한 10 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마인드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 정말 다 똑같아.' 신기하게 리더들의 강의가 어디서 교육받고 온 것처럼 그 마인드와 하는 행동들과 생각이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각자 다 다른 그룹에서 각자 자기의 사업 스타일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늘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게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봤을 때 저도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억척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척스럽다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하루가 얼마나 억척스러웠냐로 갖고 내 하루가 열심히 했냐 안 열심히 했냐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서로 파트너자님들랑도 그 얘기해요. "사장님 오늘 어떤 억척스러움 부렸어요? 얼마큼 억척스러웠어요?" 이런 기준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습관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그 평균치의 일의 양이라는 거를 좀 기준을 갖고 보면요. 이 사업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에요. 일의 양은 밖에서의 어떤 성공의 기준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게 뭔가 보상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페이 구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같은 일의 양을 해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버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의 레버러지를 어 매력을 느껴서 이 네트워크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이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3000GV라는 거의 관점 이동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3000GV의 관점 이동. 사장님들은 이 3000GV가 쉬우십니까? 처음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이 GV죠. 이 3000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들 처음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려운 게 맞고 이 3000GV가 저는 어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웃기죠, 얘기가? 이 3000GV가 어려운 게 맞는데 어려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 일 자체가 그냥 이게 전부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나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박 성공이에요. 대박 성공. 그쵸? 죽기 직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고 내 자식한테 이 자리를 고스란히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건 사기예요. 그쵸? 어 당연히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에선 그게 삼천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끝까지 그냥 삼천지부하고 싸움인 것 같거든요. 나 혼자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삼천지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파트너가 한 명 생겨요. 그러면 이 파트너도 어떻게 하면 삼천지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10명의 조직이 생기면요. 또 이 10명이 어떻게 하면 이 GB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저 역시도 제가 한 그룹의 그룹장이지만 저희 그룹원들 전부가 어떻게 하면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 없이 이 3000GB를 3000 그 이상을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을까가 이 3000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잘할 수 있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조직이 커졌다라는 거는 내 그룹 내에 이 3000GB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리더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3000GB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하려고 강의도 듣고요. 시스템도 참여하고 스폰서링도 받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엄청 애쓰지 않나요? 이런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 보상이 이런 거라서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주는 제품을 스스로 광고하고 영업을 해서 나한테 먹고 쓸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들이 먹고 쓴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소비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조직원들의 소비자가 먹고 쓰는 매출에 대한 5%의 커미션을 또 받는 거. 이게 우리 보상인 거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매출하고 리크루팅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삼성에서 매번 핸드폰 내는 거 왜 그래요? 매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성장시키려고. 그리고 어때요? 서로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하죠. 그쵸? 1인 기업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제품을요. 내가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나랑 같이 이것을 유통할 사람들을 내가 직접 뽑는 거예요. 매출하고 리크루팅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사업을 은퇴하기 전까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 요리사는 요리를 해야 돈을 벌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돈을 벌고요. 청소부는 청소를 해야 돈을 법니다. 우리 일은요. 매출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매출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촌 주비가 다예요. 제가 보는 이 일은 그래요. 그냥 삼촌 할 줄 알면 돼요. 나 할 줄 알고 너 할 줄 알고 얘 할 줄 알고 쟤 할 줄 알고 그렇게 6명 만들면 내가 할 몫은 끝납니다. 그쵸? 그렇게 조직이 점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삼촌을 해결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고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SNS를 시작하는 것도 회사에서 신제품을 계속 내주는 것도 결국은 삼촌 주비를 더 쉽고 빠르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빨리 조직을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벌으란 얘기예요. 맞죠? 계속 삼천 얘기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저도 말하면서도 헷갈려요, 계속.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 일은 이 삼천이 전부기 때문에 이 삼천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하다. 그쯤 한번 해내고 나면 이 사업 은퇴하는 날까지 쉽더라. 그래서 이 힘듦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이 삼천을 생각해서 항상 파트너 사장님들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삼천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아니라 이 삼천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1인 기업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왜 4분면에서 4사분면에서 비즈니스 분면이냐면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래서 우리한테 삼천이 뭐냐면 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걸 이해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보다 훨씬 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과도 이걸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의 특성을 좀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의 특성.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기한 일이에요. 안 믿기는 일입니다. 보세요. 내가 사회생활을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던 사람이 내가 뉴스킨 얘기를 했어. 나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회사에는 백만장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처음 리크루팅 됐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너무 듣기 싫지 않았나요? 너무 불편한 단어예요. 심지어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제가 뉴스킨 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들도 다 뉴스킨 제품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이천만 장의 사장님 이러면 "지연아 제발 그냥 돈 많은 아저씨라고 해 줄래?" 막 이래요. 아직도 그들한테는 그 단어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직도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저 사장님이 500만 장자인데 이제 그럼 500만 장자가 뭐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한 달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현금으로 그렇게 딱 들어온다고? 통장에 돈이 그렇게 찍힌다고?" 저희 엄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딸이 티메리투구 뉴스킨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요. 저희 엄마도 잘 믿지 않아요. 음. 이 일은 직접 이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지 않는 한 내 남편도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까지 설명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됐어, 됐어. 됐어. 그만 얘기해." 이렇게 돼요. 왜냐면 너무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깨끗한 회사잖아요. 뭐 하나 티 없이 티가 하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다가 제품은 또 얼마나 좋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뭔가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한 번에 다 쏟아 부으려고 하니 마치 어떤 것 같은 거냐면 귀신 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 본 사람만 답답하다면서요. 그쵸? 듣는 사람보다 귀신 본 사람만 답답하대요. 왜? 안 믿으니까. 이렇게 믿기 힘든 걸 믿게 하려면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라는 걸 합니다. 왜 이 사업은 초대를 해야 되냐면 믿기 힘든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거기에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더 어려워. 근데 나는 빨리 리크루팅하고 싶으니까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초대밖에는 답이 없어요. 음. 레버러지, 권리소득, 백만장자. 근데 이게 현실 가능한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더 믿기 힘든 거죠. 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곧 그렇게 할 거고 너도 그렇게 될 거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그렇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는 말을 붙죠. 어. 당연히 누군가한테 이 믿기 힘든 얘기를 설명하기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라는 걸 해서 그나마 다른 사람의 입으로 무언가 사실 팩트를 설명해야 "아 이게 진짜 그런 일이야? 야 나 근데 아직도 안 믿겨." 이런 대화가 그나마 오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초대가 쪼끔은 쉽게 줌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더 가깝게 보여줄 수 있게 됐죠. 한 번 말했는데 내가 뭔가 얘를 리크루팅하고 싶어서 내 명단 안에 이 친구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뉴스킨 일 딱 했어. 근데 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반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얘는 내가 말한 거를 이 정도까지 안 믿는 애였구나. 얘한테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네.'라고 내 스스로 어떤 시간을 좀 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리크루팅을 접근해야지 '아 얘한테 말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네. 난 이 사업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요 아마 사장님들이 지금 사장님들 리크루팅했을 때 리크루팅이 된 당시를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스폰서한테 한번 적나라하게 물어보세요. 스폰서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고요. 나를 몇 번 미팅하고 어떻게 만나서 얘를 어떻게 초대할지를 매일 고민하시고 스폰서의 스폰서한테 또 스폰서링을 받으셨을 것이고 나한테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내가 아마 수없이 많이 취소했을 거고요. 난 그걸 기억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한 번에 이해가 돼서 여기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나한테도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내 계획이 이렇다고 해서 얘가 이 계획 안에 안 들어온다고 '이 사업은 안 되는 일이야.'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리크루팅 할 때요. 항상 리크루팅 키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그 올 수 있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나예요. 막판에 내가 짜증나고 힘들다라고 얘를 놔 버리면 얘는 다시는 리크루팅이 안 되겠죠. 그쵸? 그치만 계속 시간 간격을 두면서 '아 얘한테는 쪼끔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얘는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만나 봐야겠네.' 이러면서 뭔가 시간을 두고요.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상대한테 리크루팅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요. 나만큼 이해하고 나만큼 이 사업을 알게 되면 이 사업 안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이해시키고 알려주느냐가 결국은 리크루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참고로 저는 최혜원 사장님을 리크루팅하는데 1년 반이 걸렸거든요. 최장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반이 걸렸는데요. 어느 날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 보여. 그러면 혼자 스스로 생각해. '아 오늘은 진도를 좀 빼야겠다. 오늘은 진도를 빼도 되는 날이야.' 근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이 언니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었던 거야. 그럼 어때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겠네.' 근데 저도 막 어느 날 강의 듣고 막 흥분해 가지고 만난 날이 있죠. 그럼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혜원 언니가 "야 뉴스킨 얘기 그만하라 그랬지." "아 미안. 언니 내가 오늘 또 눈치 없게 굴었네. 내가 오늘 되게 좋은 강의 듣고 와 가지고 나 오늘 언니 한 번에 리크루팅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막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아 미안해. 내가 오늘 눈치가 없어서. 오늘 나 좀 흥분했어. 나 오늘 무슨 강의 들었어." 이러면서 또 강의 얘기 막 하고 이랬거든요. 음. "오늘은 언니가 여기까지밖에 들을 생각이 없나 보네. 알았어. 미안해." 뭐 이런 식.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 그럼 또 "언니 오늘 기분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본 날도 있어요. "왜?" 그러면 "아 나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언니 기분에 따라서 얘기하려고." 이러면 "아 뭔데? 그냥 얘기해 봐." "아 그래?" 그럼 이제 막 얘기하고. 카톡을 보내는데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맨 윗줄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카톡 보내면 언니가 안 보고 그냥 삭제하겠지?" 이러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위에 한 줄 싹 써 가지고 보낸 날들도 많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가 '나보다 뉴스킨을 나만큼만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만큼은 열심히 할 사람이다.'라는 것만 확실하면 저는 절대로 리크루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나만큼을 알아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애초에 리크루팅을 하지 않습니다. 리크루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한테나 이 사업을 보여주고 줄 수는 없어요. 리크루팅 하는 데까지 쪼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와서 나처럼 같이 같은 열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들이 이 일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는 당사자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지치고 안 지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요.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감각. 어 이 감각이라는 거는 어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거. 이 감각을 왜 길러야 되냐면 우리 사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아 얘가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은 너야. 너가 그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답도 너가 낼 수 있어. 다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그동안 나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내 사례였고 너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길러야 돼. 어. 너무나 다양한 사례가 많으니까. 근데 이 감각이 어디서 길러지냐면 현장에서밖에 길러지지가 않아요. 현장. 그 현장은 소비자를 만나고 리크루팅을 하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 실력이 있는 리더는요. 경험이 많은 리더고요. 경험을 통해서 굉장한 감각을 기른 리더는 강의도 내용이 다릅니다. 이론으로 배운 사업과 현장에서 배운 사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 준비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많은 현장을 진짜 많이 굴르셔야 돼요. 그래야 감각이 길러지는데 어 저는 이게 내 감각을 키워서 우리의 그 이론 있죠. 동그라미 이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숫자놀이 같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감각을 키워서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게 이 사업인 거예요. 죽어도 공부를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만 익혀지다 보니까 이 실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실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LTO라고 생각을 합니다. LTO. LTO 때 가장 많은 현장의 실력과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 부스트 프로모션 끝났잖아요. 이 부스트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이 아마 사장님들의 감각을 가장 많이 기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업을 1년 내내 미친 듯이 막 온 힘을 다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조규철 스폰서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온 전력 질주를 다 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빨리 뛰거나 아무 때나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먹이를 앞에 뒀을 때 그게 저는 LTO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현장을 가장 많이 익힐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 그때 감각을 가장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것.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제 감각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기를 갖고 출산을 할 때까지 제가 현장에 많이 못 있었을 때.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뭔가 내가 이론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또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사업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던 내가 이 사업을 오래 했던 지금 이 사업의 그 현 시대의 사업을 이해하고 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SNS 나 원래 못해는 없습니다. SNS 못하면 이 사업 못해요. 조금 나이 드시고 조금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 나는 그냥 내가 편한 거 할래.'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다 젊은 세대잖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 조직 안 키우고 혼자 할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놓는 그 순간까지 변화해야 돼요. 변화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랑 막 11살 12살 차이 나는 20대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빨리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에 되게 깨어 있으려고 애쓰거든요. 감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감각은요 근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연애랑도 비슷한 거 아세요, 연애? 연애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10 번, 20 번, 30 번, 100번 엄청 차여 보고 엄청 막 자존심 짓밟혀 보고 이런 사람이 '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날 싫어하네. 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날 좋아하네. 아 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었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카사노바들은요. 진짜 어떻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리크루팅 정말 많이 해 보고요. 정말 많은 사람도 놓쳐 보고 소비자도 진짜 많이 만들어 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지를 감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애프터 하는 순간순간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짜 어렵게 초대한 사람을 내가 애프터 할 때 그 사람이 나랑 애프터만 하고 나면 사업을 결정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않나요? 그쵸. 그건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나도 현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스폰서가 돼야지 이걸 보여주시는 게 스폰서의 몫이잖아요. 그쵸? 감각을 기르셔야 합니다. 절대로 책으로 공부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빠르게 지나갈 건데요. 조직 확장 시 가장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닌 성장입니다. 성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장은 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스템 속에 그룹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내가 속한 그룹의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좋아하면 돼요.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 조용히 나가고 줌 미팅에도 조용히 쓱 들어왔다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전지현 사장님 또 들어오셨네요. 와 전지현 사장님 오늘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해. 아 저 사장님은 요새 뭐 하고 계시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싶고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룹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이 사업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 1대 사장님들한테 어떤 걸 많이 부탁드렸냐면 "사장님, 우리 그룹에서 사장님을 아무도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되게 인기쟁이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맨날 들어오면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고 저는 들어오는 신규들한테도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들어와서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우리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장님은 이 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가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가치와 비전은 끊임없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우리가 매일매일 쪼끔의 성과도 내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봐보세요. 내가 오늘 대문을 열심히 했어. 그래 가지고 TR이 나간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막 미치겠어. 그래서 오늘 막 그룹 미팅 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했는데 TR이 나갔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이 됐어. 갑자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저 이거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다음번에 먹고 싶어서요. 환불할래요." 이러면 어때요? 어제 하늘을 날던 기분이 오늘 땅끝 저 밑에까지 완전 파묻혀서 어때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 나 아무래도 이 사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도 알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만한 사업이 없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쪼끔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가치와 비전이 더 큰 사람과 대화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는 항상 저의 스폰서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폰서를 찾아가요. 그리고 저의 고민을 얘기하죠. 그러면 항상 더 큰 비전과 더 큰 가치로 제가 설득이 됩니다. '아 맞아. 이래서 내가 이 사업을 선택했었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 봐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킴이 끝점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되죠. 우리 이거 연습해야 돼요. 끝점을 상상하는 거. 이런 거 해 보셨어요? 뉴스킨 하기 전에 우리 로또 많이 샀죠, 로또. 로또 사 놓고 혼자 무슨 생각해요? '아 이번에 로또 당첨금이 32억 이던데 나 이거 1등 되면 어떡하지? 뭐 하지?' 그러다 보면 진짜 1등 된 것처럼 잠 안 와요. 잠 안 와요. 엄마랑 한번 그 얘기하면 끝까지 얘기하죠. "엄마 내가 32억 돼 가지고 세금 떼고 나한테 한 25억 들어오면 엄마 내가 5억 줄게. 그래도 20억 남아. 나 이걸로 뭐" 이러면서 우리 상상하잖아요. 그쵸? 이 사업도요. 뭔가 끝점을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은 뭐 할 거고 100만 원은 뭐 할 거고 1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와 나 그래도 500만 원이 남네. 대박이다. 그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다시 타고 올라가면서 나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사장님들의 끝점을 생생하게 상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끝점을 상상하냐면 저의 50 살이 저의 끝점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50 살에 내가 천만장자가 돼 있을 건데 이 천만장자가 됐을 때 나의 한 달 페이가 어떻게 되고 내 생활은 어떻고 '와 나 어떡하냐 진짜. 나 이러다 진짜 천만장자 되면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나 그럼 내일 또 이렇게 일해야지.'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오늘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나의 꿈을 키우죠. 그쵸. 막 꿈을 키워요. 맞아.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막 6 대까지 이렇고 나한테 대리점만 100 개여도 한 달에 들어오는 페이가 얼마고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꿈을 키우다가 오늘 현실로 다시 돌아오니 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또 대문 가방 갖고 나가 가지고요. 걔한테 부스트 사라고 윽박질러야 되고 꼬셔야 되고 나랑 같이 줌 강의 한번 들어보자고 또 막 부탁 아닌 부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내 꿈은 이만했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되게 낮은 일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의 꿈과 나의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면요. 어 이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격차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 '그래 내가 이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쌓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내 오늘 하루가 망치면 내일도 없어. 내일이 없으면 한 달이 없고 한 달이 없으면 1 년이 없겠지? 그러면 지금 12 월이잖아요. 내가 2020년 1 월에 어떤 걸 꿈꾸고 12 월까지 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내년 2021년 12 월에도 내가 혼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은 이렇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오늘 나의 이런 일들이 쌓여서 이틀이 되고 3 일이 되고 일 주일이 되면 나는 이번 주 GV가 이렇게 되고 내 한 달 GV는 이렇게 되고 나는 이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간격 좁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행동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되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요. 일 주일도 없고 모레도 뭐 한 달도 없어요. 결국은 똑같은 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세와 태도예요, 선생님들. 자세와 태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쭉 얘기가 어떠한 방법적인 것보다는 마인드와 이 사업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 거기에 또 하나는 자세와 태도예요. 아무리 매출을 잘하고 아무리 리크루팅 실력이 좋아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제가 이 자세와 태도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방어 기제라는 단어 아시나요? 방어 기제?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원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 사업은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조직이 크다고 해서 리더도 아니고요. 조직이 없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지 않아요. 나 혼자 시작을 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잘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리더의 모습 중에 제일 큰 게 방어 기제예요. 음.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 그럴 때 나한테 나오는 행동을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킨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갑자기 잠수를 타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요. 술을 먹고 다음날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요. 뭐 이러한 각자만의 자기들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리더 사장님들의 공통점을 보니 너무나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어떤 누구도 몰상식하게 화를 낸다거나 그 어떤 누구도 되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다음날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런 책임지지 못할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게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큰 그룹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GV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슬럼프가 언제였냐."고. 그래서 진짜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어 본 적이 없어요. 어. 슬럼프를 겪는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스스로 "나 지금 슬럼프예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슬럼프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아 너 슬럼프야?"라고 인지하게 되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요. 뭔가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가족 관계를 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내 스스로 이겨내는 문제를 스폰서 탓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나 알아줘."가 되게 큰 거예요. "나 이러니까 지금 이럴 거야." 예고도 해요. "나 아무래도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아." 예고하죠.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입니다. 아니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 겁먹으라고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뭔가 이 자세와 태도 그런 사람이 아무리 리크루팅을 잘하고 아무리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에 신뢰라는 걸 잃게 돼요.
신뢰를 잃으면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붙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대문도 잘 못하고 매출도 잘 못하지만 굉장한 성숙한 모습의 리더 모습을 갖고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 라인도, 날 잘 알지 못한 형제 라인도 저 사장님은 되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뭔가 자세가 달라. 저 사장님은 진짜 될 것 같아. 나 저 사장님 같은 파트너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꼭 구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세로서, 태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진짜 될 사람이야.'라고 아예 그냥 낙인된 채 이 사업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걸고 뉴스킨해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겁이.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기도 해요. 너무나 원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하루 자칫 잘못 생각해서 어설프게 보낸 내 하루가 나를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쪼끔도 실수하고 싶지 않고요. 쪼끔도 어 도태되고 싶지 않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저의 뉴스킨에는요, 저의 인생도 걸려 있지만 제 남편의 인생도 있고요. 제 아이의 인생도 걸려 있고, 저희 부모님의 노후도 있고요. 저희 시부모님들 노후도 있어요. 뭐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드시 잘 해내야 돼요. 저 하나로 제 파트너들 모든 인생이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걸고 뉴스킨을 해서 굉장히 진지해요. 너무나 이 사업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어떤 걸 걸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걸고 이 사업을 하면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뉴스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약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그룹 미팅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제 뒤에 차에 뒤에 타서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아기는 진짜 좋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전지현이고 아빠가 박지훈이야. 진짜 부럽다. 완전 금수저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제 인생에 제 자식이 금수저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맞아. 어쩌면 내 아이를 진짜 금수저로 만들 수 있는 일이지, 내 파트너들의 아이들을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일이지. 그러면 정말 더 진지하게 진짜 더 리더의 모습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 2021년도 목표가 뭔지 아세요? 루비처럼 일하기예요. 저는 진짜 루비처럼 다시 일할 거고요. 다시 내 라인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현장에서 일하는 스폰서인 걸 보여줄 거고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스폰서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들도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늦은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